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바둑은 중국의 17년 수건이 걸린 단 한 판의 승부입니다. 2008년 2월 21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농심신라면배 최종국이고요. 중국의 창어우 구단과 한국의 박영훈 구단의 대결입니다. 이 한 판에 따라 중국은 첫 우승을, 그리고 한국은 연속 정상 수성을 걸고 있었어요. 당시 분위기는 중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는데요. 창어우 구단이 목진석, 다카오 신지, 이창호 구단 3명을 잡으면서 이미 3연승 중이었고요. 한 명의 선수를 더 남긴 중국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또 구리 구단이에요. 당시에 중국 랭킹 1위였죠. 한국은 마지막 남은 박영훈 구단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바둑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중국 바둑계 전체에 염원이 걸려 있었던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그날 대국장의 열기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지금 같이 함께 보시죠. 자, 창하오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상기 굳힘하고 우변 쪽 갈라치기, 그리고 좌상기 쪽으로 걸쳐 갑니다. 자, 협공하고요. 다시 좌하기 쪽 걸침, 그리고 백이 또다시 협공하고 3-3을 들어가는 정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우하기 쪽을 걸쳐 오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많이 들어가죠. 한 칸 띄고 붙이고 지키고요. 보통은 붙이는 수보다 그냥 지키는 수를 더 많이 두죠. 지키고 받아줄 때 그때 이렇게 붙여서 이 아래쪽을 벌림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여기 이 그림은요, 이쪽 2번 자리에 오게 될 때는 이 위쪽에 3번 자리에 돌이 있을 때는 거의 여기를 둬요. 자, 그런데 여기에 돌이 없으면은요, 백이 한 점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먼저 들어와서 잡아버리면 백집이 더 커지죠. 그래서 창하오 구단이 수순을 한번 비틀었어요. 자, 이걸 먼저 붙이고 지킵니다. 자, 이걸 붙여놓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꼭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왜냐, 보통 이제 만약에 백이 그냥 단순하게 두 칸 벌림만 하더라도요, 흙이 뛰어나가죠. 그러면은 요 오른쪽 아래쪽에 붙여놓은 것 때문에 밑으로 붙여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입구자로 나갔을 때도 원래 이 교환이 없다면은 연결이 안 되는데요. 지금도 백이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자고 하는 비상수단이 남거든요. 그래서 백이 꼭 안 잡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은 붙임보다는 먼저 지키게 되는데, 지금은 이 위쪽 흙에 압박하는 돌이 없었기 때문에 흙이 한번 수순을 비틀었습니다. 자, 그때 박영훈 구단 그냥 침착하게 한번 같이 받아줬고요. 자, 흙이 아래쪽 벌림까지 정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좌상기 쪽 붙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날일자로 씌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저걸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행마죠. 그리고 이제 백이 날일자로 한번 받아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흙 두 점을 어떻게 수습해 가냐? 절대로 이 위쪽을 붙여서 나가면 안 돼요. 이걸 붙여서 나가게 되면은요, 이 나중에 흙이 이렇게 건너붙여서 끊고 밀고 나가는 이 뒷맛이 엄청 강력하거든요. 이게 사라집니다. 자, 이게 사라지면서 동시에 아직도 못 살아있죠. 계속해서 또 나가게 되고 이 위쪽에 있는 백을 되게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흙이 항상 이 왼쪽 백돌에 대해서 어깨짓기를 하면서 나오게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눈목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부 다 왼쪽 백돌에 대한 압박하는 이러한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흙은 계속 요 위쪽 건너붙여서 끊어가는 약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백은 이쯤에서 이제 한번 한 칸을 뛴다든지 이 우상기 쪽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둔다든지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한 칸을 많이 뛰게 되고요. 아무튼 지금 흙이 1번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 진행까지 만들어졌을 때 백이 좌변 쪽의 형태도 되게 많이 단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상변으로도 집을 늘려가고 있는데 흙은 아직 뭔가 이게 큰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도 아니죠. 계속 공배만 두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뻗는 수보다 요런 수를 이제 고수들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젖히는 거는 끊어서 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지금은 이 축이 안 돼요. 자, 보시면은요, 단수 요렇게 대각선으로 나오죠. 단수가 될 때 여기서 단수를 치고요, 백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단수, 백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끝까지 왔을 때.
그래서 당장은 축이 안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흙이 이 오른쪽 백도에 대해서 여기가 다 선수 활용이 됐거든요. 손 빼면 찔러서 여기까지 또 선수가 됐죠. 이으면 이렇게 뚫려버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오른쪽 백돌에 대해서 이게 이제 흙이 악수인데 저 악수 교환이라도 해놓고 축으로 잡아버리면 백이 강한 곳에 들어가서 흙이 모양을 거기다 또 빵 때리 명태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공격 대상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날일자로 씌어갈 때는요, 젖혀가지 않고요, 이렇게 빈삼각으로 받아줍니다. 흙이 이렇게 오면은 그때 끊어가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흙이 살아가 봤자 백은 계속해서 흙을 압박하면서 이 위쪽에 커다란 집을 만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흙도 3번으로 막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한 칸을 뛴다든지 뻗어서 늘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만들어집니다. 즉 좌변 쪽에 있는 흙돌, 걸쳐놨었던 흙돌을 이용을 해서 어차피 그 공간 네가 강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너한테 줄게. 대신 나는 이 상변 쪽으로 모양을 갖춰갈게. 약간의 어느 정도의 세력을 만들어갈게. 이러한 뜻이 됩니다. 자, 실전에 창하구 구단 그렇게 뒀고요. 자, 여기서 붙이는 거는 먼저 활용수단. 자, 늘어줍니다. 보통 붙이면 젖히고 싶죠? 이렇게든 젖히고 싶은데요. 젖히는 수는 흙에게 2단 다시 한번 젖히는 수를 만들어줘요. 이으면 축으로 잡히는 거고, 그렇다고 백 이걸 잡으면 여길 쳐서 이 위쪽에 있는 돌이 잡혀버리니까, 이거는 괜히 백이 건드렸다가 반발했다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죠. 결국 백은요, 3번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가서 싸워가야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흙이 이거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왼쪽에 뚫리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위쪽으로 뻗거나 아래쪽으로 뻗거나, 이런 식으로 늘어줍니다. 그래야 흙이 젖혀오는 수단들을 사용을 못하니까요. 자, 그래서 고수 바둑을 보면은, 특히 프로 바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응수타진을 할 때 이걸 왜 안 젖히지? 왜 이렇게 안 두지? 이런 의문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 젖힐 때 반대쪽으로 젖혀서 더 수를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급수가 지금처럼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조금 약했을 때는 이렇게 왜 젖히지 않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많이 올라가 보니까 이제 이런 수들이 이렇게 뒷맛이 많이 남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급자분들은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실전 진행을 보겠습니다. 붙이고 늘어줬고요. 자, 흙이 쭉쭉 늘어주고 여기서 이제 손을 빼서 아래쪽을 밀어갑니다. 자, 이때 백이 우아기 쪽 3-3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차단을 하고요. 백이 아래쪽으로 살아가자고 하는데, 보통 이 장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전처럼 이걸 틀어 막고 이 밑에 백을 살려주는 방법.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아래쪽을 꽉 틀어 막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방법. 여기서 3번은요, 나중에 이쪽을 갖다가 젖혀가지고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합니다. 이렇게 있는 게 더 좋을지, 젖혀서 들어가는 게 더 좋을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보류를 한다. 이렇게 입구자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요거보다 이렇게 찝어서 넘어가는 게 집으로 조금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보통 찝는 수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변 쪽에 흙이 집이 형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끊어가는 약점은 남겨놓는 거예요. 당장 드는 게 아니라 놔두고 그 다음 가장 큰 곳 있죠? 가장 넓은 곳 바로 상변 쪽. 저 상변 쪽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위쪽으로 나오면은 오른쪽도 바짝 가고요. 백이 오른쪽 오면은 흙이 위쪽 틀어막고요. 이런 식으로 상변 쪽을 남아있기 때문에 선수를 잡아서 가는 게 조금 좋습니다. 실전 진행은요, 차단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한 칸을 띄고요, 여기를 먼저 끼워 입고 막습니다. 자, 얼핏 보면 백이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게 잘 안 잡혀요. 왜냐면 자, 흙이 손을 빼면은 이제 이 바깥쪽을 만약에 어딘가를 두면 백은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게 삽니다. 그래서 흙이 백을 잡고 싶다면 찌르려고 붙이고 궁도를 줄여가는 거죠. 사월이 기본 궁도를 쭉쭉 줄여갑니다. 그러면은 죽었어요. 모양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바깥쪽에 끊어가는 약점이죠. 여기를 찌르는 게 무조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끊었을 때 이렇게 못 치고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걸 끌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치?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도 여기 어차피 끊어지는 약점들 있고, 이렇게 이 오른쪽 귀 쪽을 잡는다 하더라도 밑에가 여기가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보통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끊기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10번 자리를 끊었을 때 흙이 여기를 늘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끊어가는 약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108번으로 일단 하나 끊어놓고 늘 때 나가서 단수를 치게 되면은 흙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흙은 이 12번에 끊기는 약점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강할까요? 자, 쌍립. 쌍립은요, 이제 백이 살아버리죠. 백이 이 귀에서 사는 동안 흙이요, 이 오른쪽을 막았잖아요. 원래 이쪽을 막는 대가로 이 밑에서 더 크게 사는 거예요. 원래 흙이 이 아래쪽을 막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오른쪽을 막았단 말이에요. 흙은 그 대가를 찾아야 되는데 대가로 얻는 게 없어요. 여기 끊어갖고 뭐 101점 조금 더 약간 더 잡자? 요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실리로 벌써 손해를 봤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공간, 이 공간을 막아갈 때는 분명한 뭔가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이렇게 쌍립보다는, 사실 쌍립보다는 붙여가는 게 더 좋아요. 자, 이어주면, 아니면 호구만 치더라도 여기서 이제는 할 수 있거든요. 왜? 끊고 나가고 찌를 때 막으면서 호구 모양이 되니까 안 끊어지죠. 약점이 보강이 되고 있어요. 즉 1번 자리 갖다 붙였을 때 백은 받아줄 수가 없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거는 살아가기 전에 붙여서 이런 것들 활용을 먼저 해놓습니다. 이 다 산 다음에 활용을 하면은요, 어차피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즉 이렇게 4번 자리까지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흙이 나중에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냥 한 점 버리고. 근데 아직 못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붙여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거는 백이 귀에서 안 살 수가 있죠. 그냥 살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중앙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데 붙였을 때 흙은 그냥 이어줘요. 또 뻗는 것도 안 돼요. 뻗으면 이렇게 늘어서 나중에 뚫고 나가자 하는 뒷맛이 아주 고약해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있습니다. 넘어가는 수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죠. 이제 잡게 되는데요. 단수. 이제 백을 살려준 대가를 한 점을 잡았고 중앙이 약간 두터워지기는 했지만 요 정도로는 별로 성이 안 차요. 이렇게 둘 바에는 차라리 하변 쪽을 그냥 틀어막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당히 복잡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끊었고요. 같이 끊습니다. 자, 바로 끊는 건 뭐예요? 이제 아까처럼 만약 백이 이렇게 갖다 붙이고 살면은 그냥 잡지 않고 이렇게 늘어주겠다는 거예요. 늘어주면 다음에 이걸 끌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단수 치고 이렇게 이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4번을 잡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끊었을 때 백이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백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요. 차단을 하고 나가서 끊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두 점이 단수인데 도망갈 수가 없죠. 이거 도망갔다가는 지금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흙이요. 여기서 이제 요걸 딸 수밖에 없고 나가게 되죠. 이때 찌르고 단수, 그리고 있는 것까지 다 선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자, 흙은 아래쪽 두 점에 잡혔어요. 대신에 오른쪽을 뚫고 이제 우변에는 백을 공격하면서 밑에서 손해봤던 거를 다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AI가 말해주는 수치는 딱 호각. 딱 호각의 진행입니다. 자, 정말 어려운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딱 결과가 나왔는데 이 생각보다 누가 어느 한쪽이 막 좋지가 않아요. 딱 호각의 진행인 거죠. 이게 참 바둑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딱 뭔가 정석의 형태도 아닌데 전투가 딱 벌어졌는데 서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근데 요거는요, 실전은 따내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쪽을 먼저 밀고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은 끊으면 그때 따겠다는 거죠. 이제는 백이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밑에 쪽을 요거 약점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 누가 걸리겠어요. 프로기사인데, 그죠? 저도 보는 수인데 당연히 거기다 창하우 구단, 아니 창하우 구단이 아니죠. 백이 박영훈 구단이죠. 박영훈 구단 저보다 훨씬 잘 두잖아요. 자, 당연히 이걸 이렇게 밑으로 넘어가고 요 정도는 다 아마추어 고수급만 돼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비틀었어요. 그냥 따내지 않고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실전은 그냥 뻗었고요. 만약에 그냥 꽉 틀어 막으면 똑같습니다. 근데 AI는 뻗는 수보다 꽉 틀어 막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했어요. 자,
먼저 실전 뻗었고 단수 치고 따내고 늘어둡니다. 그리고 바짝 다가가면서 백을 공격하네요. 자, 이때 이제 백이 약간 좋은 수치로 나와요. 근데 항상 이 AI는 6집반 덤 때문에 백이 약간 좋은 수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은 정말 팽팽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박영훈 구단이 우변에 있는 백도를 잘 타개를 해 나가야겠죠. 붙입니다. 뻗어주고요. 이때 이렇게 날일자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백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요, 실전 진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전은 젖혔고요. 끊을 때 잡습니다. 단수를 치고 쌍립을 서서 나갔어요. 잘 타기에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흑도 따라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타기에 나가는 과정에서 요거 한 점이 잡히면서 여기가 되게 단단해졌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요 한 점에 잡히면서 단단해진 거. 이걸로 어차피 백이 여기를 이제 뚫고 나가게 되는데 저 한 점을 굳이 줬어야 되나, 그거죠. 뭐냐면은요, 다시 돌아가서 이 날일자 이거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밀어가거나, 근데 대신 요거는 젖혀갖고 요 싸움이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쉬운 방향으로 보여드리면, 그냥 틀어 막아놨으면 결국 밀어 올리고 이렇게 뻗어가는 모양인데, 어차피 백이 나가죠. 나가는데 요 1번 자리에 돌이 있는 건 똑같고요, 한 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 흑도 똑같이 도망을 가야 돼요. 왜냐면 이 흑 약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이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양쪽을 끊어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둬서 흑에게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틀어 막으라고 하거나, 백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처럼 한 점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나왔으니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딱 호각의 진행이었는데, 자, 실전 진행. 자, 요 행마 가볍게 두려고 했던 행마인데 흑이 너무 두텁게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나갔고요. 자, 여기서 연결시켜주기 싫으니까 갈라나가죠. 근데 이제 한번 쫓아가고요. 척만 하고, 왜냐면 어차피 잡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백은요, 비상수단으로 지금 나중에 젖히고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 한 집, 두 집이 생기죠. 요 오른쪽에 한 집이고요. 끊어도 늘어서 한 집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집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죽지는 않는다. 근데 대신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바깥쪽에서 한 번 더 둬야 될 걸 못 두기 때문에 그 한 수 차이가 이제 이 바둑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진짜 딱 비상수단으로만 써야 돼요. 자, 결국 백은 바깥으로 나가죠. 자, 이때 흑이 끼웁니다. 자, 나가고요. 이렇게 뚫고 나가고 돌려치기. 따낼 때 틀어 막아요. 지금 아래쪽에 이게 단수를 치면서 약점이 살짝은 있는데요. 어째 흑은 이 두 점을 살릴 생각이 없어요. 틀어 막고 나가면 이렇게 막아서 버릴 생각으로 꽉꽉 틀어 막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이 하다가 후수를 잡다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잡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백이 계속 몰리면서 요 중앙 쪽 요쪽 방향에 흑의 집이 생각보다 쏠쏠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백이 막 이제 여기 이 위쪽을 막 이렇게 도망가고 해야 되는데, 요런 자리들이 선수가 듣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선수가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쉬어가고 하면서 요 가운데 공간이 다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단수 치고 나가는 거는 일단 끝내기 수단, 나중 문제로 남겨놓고요. 일단은 자, 실전 진행. 중앙 쪽으로 뛰어나옵니다. 오른쪽 백도 안정을 시키면서 흑에게 가운데 집을 주지 않으려면 먼저 견제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한 칸 뛰고 따내고 지키는 것까지 전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바둑이 흑 쪽으로, 창하우 구단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한 4집 정도, 요 정도 흑이 앞서 나가는 바둑이 만들어집니다. 자, 프로 바둑에서 한 4집 정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제 백이 이쪽을 밀고 나왔는데요. 자, 들여다보고 상변 쪽 벌림. 아마 박영훈 구단 바둑이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사실 너무 깊숙해요. 그죠? 자, 이렇게 막아버리면 지금 위에 오른쪽에 아래 거기 왼쪽 방면까지도 다 흑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너무 깊은 감은 있는데 아마 승부수였겠죠. 자, 흑은 그래 뭐 들어와봐, 할 거 다 해봐 하면서 그냥 손을 빼버립니다. 자, 백이 이렇게 탈출하자고 하니까, 사실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끊어갖고 두는 거는 이렇게 위쪽에 뚫려버리는 건 좀 기분 나쁘죠. 요거 먹는 거보다 상변 쪽 지키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는 안 먹어요. 이게 이제 백의 의도예요.
자, 그러니까 흑이 다시 한번 밀고 나가면서 뭐 살아갈 테면 살아가 봐 라고 합니다. 자, 백이요. 이제 요걸 젖히고 이었어요. 그리고 흑이 틀어 막으면서 이제 이 백도를 다 잡자고 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요 수순을 보시면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분명 그랬죠. 백이 이게 만약에 움직였을 때 이렇게든 뭐 이런 식으로든 살아나가요.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제 흑이 이걸 틀어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틀어 막아도 비상수단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백은 삽니다. 살아가는데 4번 자리 틀어 막히는 순간 거의 이제 이쪽은요, 요 가운데 쪽이 여기가 백이 이렇게 젖히면 끊을 거니까요. 빠져나올 때 흑이 꽉꽉꽉꽉 이렇게 꾹 틀어 막는 모양이 돼요. 그러면은 다음에 한 방, 요 왼쪽 부분만 한 번만 더 막더라도 여기가 그냥 집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요 4번 자리가 선수로 하나 막히는 게 중앙 쪽에 대해서 집을 엄청 지어주는 수기 때문에 저걸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제가 2번으로 하나 밀어가는 걸로 보여드렸는데요. 2번을 밀지 않을 거고요. 4번을 한번 틀어 막아서 선수를 잡은 다음에 2번으로는 요 화점 자리를 나가서 끊을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둘 때 바로 틀어 막을 거예요. 백은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 살아야 되고요. 여기까지 활용 다 하겠죠. 그 다음에 무식하게 폭폭 끊어버리면은 이 지금 중앙이 이렇게 다 강한데 어떡하겠어요. 백 이거 살리다가 몇 번 밀다가 요 딱 지켜버리면은 위에 것도 아직도 위험한데요. 그쵸?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또 이상하고요. 여기까지 열심히 타게 나가는데 위쪽에 흙집 생기고 또 아래쪽 요 백이 살아가자고 하는 과정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갈 텐데, 그러다 보면 여기 자연스럽게 막히거든요. 자, 더더욱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영훈 구단이 요거를 젖혀서 요거 활용하고 있고요. 자, 이 두 점을 타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흙이 너무 강하거든요. 자, 붙이고 늘어줍니다. 젖히고 호구를 치고 여기서 따내서 백이 활용하고 넘어갔어요. 타겟까지는 성공이 됐어요. 자, 근데 이때 흑이요, 요거는 이제 창하 구단이 살려줄 생각하고 이렇게 둔 거예요. 어차피 바둑이 유리하다 판단을 한 거고요. 근데 만약 살려줄 생각하지 않고 활용하고 선수 활용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갔으면은 좀 많이 위험했을 거예요. 자, 뻗어서 이제 이 우상기 쪽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단수 치면서 거의 살아가죠. 이 패싸움을 하더라도 패감 이렇게 쓰다가 이어주기만 하더라도 거의 사는 모양은 나옵니다. 자, 백이 아직도 두집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거 이렇게 통째로 다 잡으러 가자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전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따내고 살려줍니다. 자, 찌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단수 치고 요거 단수 치고. 자, 요건 왜 이었냐면은 이 왼쪽 더 뚫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따내는 거 선수, 그 다음에 패가 있죠. 요 팩감으로는 막 이런 거 끊어서 단수 치고 이걸 따내는 팩감들이 되기 때문에 백이 좀 위험해요. 그리고 이 패를 흑이 이겨버리면은 이 중앙에 있는 백돌까지 통째로 완전히 제대로 곰마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백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까지 틀어 막습니다. 자, 우변 쪽을 조금 넘어가면서 이제 살아는 갔는데 여기가 이 공간, 이 왼쪽 공간이 엄청나게 꽉꽉 다 틀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이 장면에서 차이가 거의 한 10집가량 벌어집니다. 흑이 상당히 유리해진 거죠. 바둑이 거의 끝났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수순이요, 123수예요. 123수면 이제 중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거의 한 9집에서 10집 정도의 차이를 역전시키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프로바둑 같은 경우는. 자, 이때 이제 백이 젖혀가면서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여기서 찌르고 이렇게 받아줍니다. 자, 이때 만약에 흑이 10집까지는 아니에요. 한 9집 정도였어요. 이걸 그냥 받아준다면은요, 찌르는 거 선수죠. 그 다음에 젖혀서 이게 활용이 돼요. 약점 때문에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서 이 왼쪽을 다 먹자고 해버리면 집 차이가 확 줄어버려요. 여기서 이걸 뭐 살려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겠죠. 그쵸? 백이 지금 미친듯이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 1번, 7번으로 늘어서 요만큼 조금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대가로 이 공간이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창하오 구단이 여기서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고요. 나올 때 지키고. 그러니까 뭐 조금 부서지더라도 어차피 지키는 거고, 대신에 날일자를 둬서 요거 끊어지는 약점 백에게 이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이어가게 되면 백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버팁니다. 자, 이렇게 버틴 거고요. 그리고 백이 하나 나가고 지키고, 이때 갖다 붙이면서 타개를 하자 하는데 잘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끼워서 단수 치고 막 했는데, 이게 그냥 끼우지 않고 그냥 꽉꽉 틀어 막아놨다 하면은 당장 뭐 밑에 쪽은 찔러가지고 약점 없죠. 그쵸? 이렇게 치는 것도 약점이 없어요. 그럼 결국 백이 나갈 때는 이 왼쪽 여기를 찔러서 끊어가는 흙의 약점이에요. 근데 바로 안 막죠. 늘어주고요. 이것도 끊었을 때 세수 대 내수예요. 그죠? 위험하죠? 그래서 바로 안 막습니다. 한 번만 더 뻗은 다음에 막아버리면 이제 4대 4거든요. 흙이 메어갔을 때 이 수상전은 흙이 이깁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간단하게 거의 바둑이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창하우 구단이 여기서 수읽기를 조금 실수를 해요. 자, 요거는 이제 초읽기 때문에 아마 쓴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살아나가자고 하니까 따내고 단수 치고요. 바둑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엄청난 패싸움이 걸려요. 자, 요것도 초읽기. 자, 따내고. 자, 이렇게 찝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수. 따내죠. 자, 요거 끊었어요. 그 다음에 따내고 있고. 자, 보세요. 정말 재밌는 수순들이 나와요. 단수를 쳐요. 여기서 수가 났어요, 지금. 이게 뭐가 수가 난 거지 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요쪽. 여기를 잇는 게 선수가 들어요. 이쪽을 이으면 다음에 이걸 찔러서 끊어가는 약점. 즉 오른쪽에 있는 흑돌이 다 잡힙니다.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절대 선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끊었는데 요걸 있잖아요. 이걸 단수치고 이걸 톡 따요. 이 패가 걸리는데요. 패감을 쓸 수가 없어요. 흑이 어떤 패를 갖다가 쓰든 만약 이런 거 패를 써요. 그럼 따요. 그 다음에 흑이 잡았죠. 저 위에 다 잡는데 백도 오른쪽 싹 다 잡거든요. 밑에가 더 커 보이죠. 딱 봐도. 그죠? 이게 걸리기 때문에 흑이 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여기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어야 되고 결국은 이어야 되고 백이 한 점을 톡 땄을 때 이렇게 땄을 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번 있고 요렇게 끊었을 때 흑이 이을 수가 없고요. 요걸 따야 돼요. 단수 치고 있는 것까지 선수죠. 그 다음에 요걸 따내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이거 7번을 지금 따내는 게 아니라 요걸 나간 다음에 이걸 따서 패가 만들어져요. 흑이 이걸 갖다가 피하려면은 이쪽을 이어야죠. 근데 요게 지금 백의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난 수를 가지고서 왼쪽을 잡아요. 그럼 바둑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백이 이걸 돌려친 다음에 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이 어차피 요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왼쪽을 이걸 버텼다가는 요걸 이은 다음에 이 패가 걸리니까 이 패는 이제 완전히 서로 너 죽고 나 죽다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바로 끝나는 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흑이요. 창하우 구단이 여기서 요거를 자 여기서 백이 요걸 나갔을 때요. 나갔을 때 딴 거죠. 딴 건데 결국은 이거를 백이 다시 따냈기 때문에 이 따낸 거는 이렇게 이은 거랑 똑같아요. 결국 이걸 잇고서 이제 백을 살려줬어요. 자, 그러면서 하변 쪽에 흙집이 엄청나게 부서진 건데 그래도 흑이 약간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이요. 이걸 나가지 않고 이은 다음에 이 그림에서 이은 다음에 이렇게 나갔으면 정말 바둑이 만만치 않았다. 이게 박영훈 구단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나가서 결국 따내고요. 요렇게 요걸 결국 흑이 이었죠. 그 다음에 요걸 끊어서 2점 잡았어요. 아까 거의 한 9집, 10집 정도 났던 차이가 지금은 2집 정도, 2~3집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역시 여전히 바둑은 흑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백이 계속해서 버텨요. 이후는 지금 끝내기 수순들인데요. 버팁니다. 자, 뭐 요거는 안 되고요. 어차피 펜을 자, 요걸 맞고
자, 그 다음에 끊어간 거죠. 자, 여기서 엄청난 대묘수, 천하 대묘수가 하나가 나오는데, 자, 끄는 장면에서 이때 흑이 이걸 이어서 버티면은,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지만, 이 위쪽을 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쪽 살리다가 이 왼쪽이 다 죽어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흑이 장문을 씌우고 끊고 이었습니다. 이때 이걸 치고 나오는데, 보통 이런 장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틀어 막는 거를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돌려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왼쪽이 지금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역전이에요. 백이 한 10집 정도 유리해져요. 대책이 없죠.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창하우 구단이 엄청난 묘수를 터뜨립니다. 바로 이 자리. 자, 이걸 와서 백이 여기를 지키면은 요 한 점을 잡고 요 밑에가 백이 다 죽는 거예요. 당연히 흑이 이기겠죠. 자, 그래서 백이 이쪽을 치봤는데 이걸 뻗어서 이어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걸 나가고 이렇게 끌고 나가버리면서 여기서 수가 제대로 납니다. 실전 진행 이제 쭉쭉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뒀고요. 왼쪽 하나 찌르고 나옵니다. 뻗어 나오고요. 찌르고 못 막죠. 약점 때문에 찌르고요. 2점을 먹었어요. 먹여치기 끊고 따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거 단수 치면은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흑이 단수를 치고 이어요. 그럼 요거 끊어서 엄청난 패가 걸리는데 패감이 없어요. 왜냐면 다음에 흑은 패감 아무것도 안 받고 요 왼쪽을 잡아버릴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패를 못합니다. 자, 결국 이 바둑, 자, 백이 못 떴고요. 흑이 단수 치고 그냥 젖히고 어차피 백이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싹 다 잡히게 되면서 결국 227수 만에 흑의 불계승으로 끝납니다. 박영훈 구단이 이렇게 돌을 거두는 순간 이 중국 검토실은 함성으로 뒤덮였어요. 한중일이 참가하는 이 승발전이 시작된 이후로 이게 사실 진로배가 농심신라면배 전신이잖아요. 진로배부터 시작돼갖고 이 농심배까지 계속 한국이 거의 우승을 했거든요. 중간에 농심배 일본이 한번 우승했죠. 근데 이거 지금 9회 대회에서 드디어 중국이 우승을 한 거예요. 17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거든요. 이 17년 동안 이어진 한이 드디어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창하우 구단의 4연승으로 중국은 농심배 첫 우승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창하우 구단이 그 당시에 완전히 중국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복귀가 끝나고 시상식이 거행되자 대회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거의 취재 경쟁으로 상황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공개 해설장에서 열린 시상식장이요, 이제 취재 기자들의 몸싸움이 되게 심했다고 해요. 특히 중국 쪽이 그랬겠죠. 이 과도한 몸싸움으로 인해서 한동안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